안녕하세요. 심전도 분석에 대해 발표할 생리학 비반 1조입니다. 목차입니다. 파트 1에서는 ECG의 정의, 표준 12유도 명칭과 위치, 심전도 실습 방법과 주의사항, 심전도 용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파트 2에서는 심전도 측정 결과, 결과에 대한 분석, 심장 평균 전기축 분석, 그리고 이상 소견 및 총정리를 할 것입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ECG, Electrocardiogram이란 심장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흥분을 증폭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에 전극을 부착하여 심장에서 나타나는 전기적 활성도를 감지하여 모는 종이에 선으로 기록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표준 12유도는 전극을 부착시키는 부위의 전이 변화를 그대로 기록하는 당극유도와 두 지점 간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쌍극유도를 합한 것입니다. 먼저 당극유도법에는 흉부유도법과 증폭유도법이 있습니다. 당극흉부유도법은 전극을 가슴에 부착하며 유도 종류에는 B1에서 B6가 있습니다. B1은 네 번째 늑간 오른쪽 흉골 경계선에, B2는 네 번째 늑간 왼쪽 흉골 경계선에, B3은 B2와 B4의 중간 지점에, B4는 다섯 번째 늑간 왼쪽 쇄골 중간선에, B5는 B4와 수평 위치의 겨드랑이 앞선에, B6는 B4와 수평 위치의 겨드랑이 중간선에 부착합니다. 당극 증폭 유도법의 유도 종류에는 AVR, ABL, ABF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글자인 AV는 Augmented Voltage의 약자로 소위 전압을 뻥튀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VR은 오른팔이 양극이고 왼팔과 왼발의 중간 단자가 음극입니다. ABL은 왼팔이 양극이고 오른팔과 오른발의 중간 단자가 음극입니다. ABF는 왼다리가 양극이고 오른팔과 오른발의 중간 단자가 음극입니다. 쌍극 유도법에는 표준 사지 유도법이 있습니다. 표준 사지 유도법은 right arm 오른팔, left arm 왼팔, right leg 오른발, left leg 왼발에 전극을 부착합니다. 이때 오른발에 연결한 전극은 접지로 작용합니다. 유도 종류에는 리드 1, 2, 3이 있습니다. 리드 1은 왼손과 오른손의 전이차를, 리드 2는 오른손과 왼발의 전이차를, 리드 3은 왼발과 왼손의 전이차를 기록합니다. 표준 유도의 전이 관계는 에인소벤의 방정식에 따라 리드 2는 리드 1 더하기 리드 3입니다. B1에서 B6인 당극 흉부 유도법은 수평면 유도로 심장의 좌우 전후 관계를 알 수 있고 ABR, ABL, ABF를 측정한 당극 증폭 유도법과 리드 1, 2, 3을 측정한 표준 사지 유도법은 이마면 유도로 심장의 좌우 상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전도 기록을 위해 생리기록기, ECG용 증폭기, 표면 전극 또는 흡입 전극, 페이션트 케이블, 그리고 전극 고정용 밴드, 접지선, 알코올솜, 일렉트로드 페이스트 등을 준비합니다. 피검자를 검사용 테이블 위에 눕힌 후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게 하고 양팔 양다리 및 가슴의 전극 부착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깨끗이 닦은 일렉트로드 페이스트를 바르고 전극을 고정합니다. 이 중 오른쪽 발목에 연결된 전극은 접지 전극으로 이용합니다. 생리기록기의 기록지 이동 속도는 25mm/s로 기록펜의 감도는 1cm/mV로 칼리브레이션합니다. 준비가 되면 심전도를 기록하는데 표준 사지 유도법, 단극 흉부 유도법, 그리고 증폭 단극 유도법의 각 유도에서 4, 5회의 심장 주기에 해당하는 심전도를 기록한 후 파형이 잘 나왔는지 확인 후 검사를 종료합니다. 혹시 파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주변 환경을 살펴 전자기기 등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반신은 탈의한 상태로 검사합니다. 또한 합성 섬유 제품의 하의나 지퍼 등의 금속이 많이 달린 옷은 피하고 팔찌, 시계, 허리띠 등의 금속재는 풀어놓고 측정합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는 안전하고 고통이 없는 검사이므로 전신에 힘을 빼고 편안히 검사합니다. 심전도 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색 모눈 종이 기준으로 가로로 가장 작은 한 칸이 1mm이며 0.04초이고 이렇게 작은 칸이 5개 모여서 큰 한 칸이 되는데 길이는 5mm이고 시간으로는 0.2초를 의미합니다. 즉 큰 모눈 종이 5칸이 있으면 1초입니다. 세로로는 앰플리튜드를 의미하며 1mm 한 칸은 0.1mV입니다. 파트 2에서는 저희 조원들의 실제 ECG 측정 결과들을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과, 두 번째로 결과 분석 및 심전도 곡선 설명, 세 번째로 심장 평균 전기축 분석, 마지막으로 이상 소견 및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내분의 결과지를 살펴보고 나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에 한 분씩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군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B군에 대한 결과지고요. 세 번째 A양에 대한 결과지, 네 번째 B양에 대한 결과지입니다. 먼저 A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는 결과지에 적혀 있고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칸이 의미하는 실제 크기를 고려하면서 계산하면 나머지 값들을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10개의 값 중에서 P웨이브 크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여기서 크기는 진폭을 의미하므로 결과지에서 P웨이브의 진폭이 몇 칸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면 됩니다. 대략 한 칸 반 정도를 차지하므로 P웨이브의 크기는 0.15m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값들도 계산하면 됩니다. B군, A양, B양 모두 마찬가지로 분석하면 되고 각각의 값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명의 분석을 각 값의 정상 범위와 함께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4명 모두 정상 범위 안에 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웨이브 크기는 A양만 정상 범위이고 나머지 3명은 정상 범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P웨이브 듀레이션, PR 인터벌, QRS 크기, QRS 듀레이션 모두 4명이 정상 범위였고 ST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B군만 정상 범위이고 나머지 3명은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차이가 매우 근소하게 나왔습니다. T웨이브 크기, T웨이브 듀레이션, QT 인터벌은 4명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먼저 하트레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레이트의 정상 범위는 60에서 100bpm이고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맥은 분당 심박수가 60회 이하로 심장 박동이 너무 느린 것을 나타내는 상태이고 빈맥은 분당 심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전도 곡선을 분석하기 전에 심장 주기에 따른 심전도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A 노드에서 전달된 자극이 심방을 탈분극시키며 P웨이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AV 노드에서 딜레이가 일어나는 부분은 심전도상 PR 인터벌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심실의 탈분극이 일어나는 부분이 QRS 컴플렉스인데 이때 심방의 재분극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후 좌심실이 수축하며 에어틱 밸브가 열려 혈액이 빠르게 박출되는데 이 구간이 ST 세그먼트로 표현됩니다. 심실 수축 이후 심실이 재분극되며 T웨이브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실이 이완하며 충전되는 구간이 존재하며 심전도상 다음 P웨이브까지를 TP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결국 심방의 탈분극 재분극과 심실의 탈분극 재분극이 합쳐져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의 심전도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심장 주기에 따른 심전도 곡선 부분과 의미하는 바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전도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 곡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 곡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심전도 곡선에서 P웨이브는 SA 노드에 의해서 심방이 탈분극되면서 발생한 웨이브로 크기와 듀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P웨이브의 크기는 정상 범위가 0.2에서 0.3mV, 듀레이션의 정상 범위는 0.12세컨드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드 1, 리드 2, V4에서 6, AVF에서의 심전도 곡선은 P웨이브가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AVR에서의 심전도 곡선은 P웨이브가 반대로 아래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R 인터벌은 P웨이브의 시작점에서 QRS 컴플렉스의 시작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다르게 말하면 심방이 탈분극되기 시작할 때부터 심실이 탈분극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PR 인터벌 듀레이션의 정상 범위는 0.12에서 0.2세컨드입니다. QRS 컴플렉스는 심실의 탈분극과 수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Q웨이브, R웨이브, S웨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부 유도법으로 측정한 V1에서 6의 최소 범위는 V1과 6는 0.5mV, V2와 5는 0.7mV, V3와 4는 0.9mV입니다. 즉, 적어도 이 크기는 넘게 측정되어야 정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V3와 V4 부근에 심실 중격이 존재하고, V3와 V4 사이에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하는 트랜지셔널 존이 존재합니다. QRS 컴플렉스도 크기와 듀레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심실이 탈분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QRS 컴플렉스 크기의 정상 범위는 0.5에서 2mV, 듀레이션의 정상 범위는 0.06에서 0.1세컨드입니다. 와이던드 QRS라고 해서 듀레이션이 0.11초 아니면 0.12초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RBBB, LBBB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저희 조언의 경우에는 모두 정상 범위에 속했습니다. 여기서 RBBB는 Right Bundle Branch Block의 약자입니다. 와이든드 QRS를 특징으로 갖는 이상 상태에는 하이퍼칼레미아, ventricular pre-excitation, 울프-파킨슨 화이트 패턴 등이 있습니다. ST 세그먼트는 QRS 컴플렉스의 끝에서 T웨이브의 시작까지의 시간으로, 심실의 탈분극이 끝나는 시점부터 심실의 재분극이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ST 세그먼트 듀레이션의 정상 범위는 0.09에서 0.16세컨드입니다. 저희 조에서 A군, A양, B양이 0.08세컨드로 0.09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나왔지만, 구글 검색 결과 0.08에서 0.12세컨드가 정상 범위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저희 조의 4명은 모두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웨이브는 심실의 재분극을 의미하며, 크기의 정상 범위는 0.5mV 이하, 듀레이션의 정상 범위는 0.1에서 0.25세컨드로 대략 0.15세컨드입니다. 리드 1, 리드 2, V3에서 6에서는 위쪽 방향이고, AVR에서는 반대쪽 방향인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웨이브는 심실근 또는 꼭지근의 재분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관찰된다면 T웨이브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것이고, 저희 중에서도 명확한 U웨이브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리드 1과 리드 3에서 측정한 QRX 컴플렉스의 높이를 이용하여 벡터로 구해보면 전기축의 값이 나옵니다. 실험에서는 리드 1, 2, 3 값을 모두 구했으나 세 값을 모두 활용할 경우 한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리드 1, 리드 3만을 활용합니다. 이때의 정상 범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110도입니다. A군의 심장 평균 전기축 분석입니다. QRS 콤플렉스의 크기는 리드 1이 0.7, 리드 3가 0.7, 리드 2가 1.3이 나왔으며, 이때의 전기축 각도는 60도가 나왔으므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군의 전기축 분석 결과입니다.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리드1이 0.7, 리드3가 1.0, 리드2가 1.0이 나왔으며 이때 전기축의 크기는 66도이므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양의 전기축 분석 결과입니다.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리드1이 0.4, 리드3가 0.6, 리드2가 1.0이 나왔고 이때의 전기축의 크기는 67도이므로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B양의 전기축 분석 결과입니다. QRS 컴플렉스의 크기는 리드1이 0.6, 리드3가 0.7, 리드2가 1.1로 나왔으며 이때의 전기축 크기는 63도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소견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할 이상소견은 부정맥입니다. 이 상태는 심장의 박동이 리듬을 잃은 상태입니다. 실험 결과 피험자 모두 정상 범위의 하트레이트가 나왔고 피험자의 리듬은 거의 일정하므로 부정맥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의 심전도 결과를 보면 초기의 파동의 모양이 불규칙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하게 규칙적인 파동 모양의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아 측정 초기의 방법이나 당시 A양의 자세 등의 문제로 인해 초기의 결과만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피파의 비정상적 모형과 관련된 이상소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측정에선 이러한 소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 소견이 관찰된다면 이러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심박세동입니다. 이 파형의 특징은 미친 듯한 심방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낮은 진폭의 파형으로 이 경우 피파 대신 지렁이 모양의 잔물결 모양의 파형이 나타납니다. 심방세동은 심전도 그래프상에서 피파의 부재와 불규칙한 QRS 컴플렉스의 특징을 보입니다. 동정지는 SA 노드가 심장을 탈분극하는 데 실패해서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끔 심실의 무수축 혹은 심실수축 부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은 심장의 전기 자극에 미치는 전해질 중 하나인데 고칼륨 혈증은 심전도의 피파를 평평하게 혹은 더 심하게 피파의 결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방조동은 심방이 대략 1분에 300회 정도 탈분극하는 경우로 심전도상에서 톱니 모양의 파의 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서투스 웨이브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QRS 컴플렉스의 비정상적 모양과 관련된 이상소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QRS 구간은 심실의 탈분극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AV 정션과 심방 연결 지점에서부터 펄킨즈 파이버스까지의 정상적 전도 과정을 의미합니다. QRS 파의 모양이 너무 넓을 때는 전기 전도가 지연되거나 차단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사진처럼 매끄럽게 뾰족하지 않고 톱니 모양으로 하늘을 찌르는 모양이 노치드 QRS 컴플렉스입니다. 이는 현재 심장에서 대체 경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QRS 파의 모양이 너무 높을 때는 마른 사람의 경우이거나 심근비대증이 있는 경우이고 너무 짧을 때는 비만인 사람의 경우나 심남 삼출액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ST 세그먼트의 비정상적 모양에 관련된 이상소견입니다. ST 세그먼트는 심실 전도의 마지막에 발생하는데 이는 즉 재탈분극의 시작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상일 때는 S파부터 T파의 시작점까지 연장됩니다. 환자가 흉통 관련 증상을 겪을 때 ST 디프레션이 발생하는데 이때 심근 허혈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ST 세그먼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파의 비정상적인 모양에 관한 이상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에는 고칼륨 혈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 시 높고 넓은 모양의 T파가 관찰됩니다. 심근경색 시에는 높은 T파가 나오고 ST 세그먼트의 상승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리학 비반 1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